반갑습니다. 이 선생입니다. 오늘은 전산회계 운용사 실기 모의고사 3회차고요. 2급 실기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자, 상공시계입니다. 자, 회사 코드는 상공시계. 자, 잠시만요. 자, 회사 코드는 5321 상공시계가 되겠고요. 자,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류관리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기준정보 입력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래처 등록을 하는 문제가 나왔죠. 자,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시고요. 자, 뭐 보람시계 쭉 우주시계 있죠. 자,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거래처 등록부터 들어가고요. 자, 거래처 등록. 자, 번호는 2004번이죠. 2004 하신 다음에 자, 보람시계 그 다음에 주식회사.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214-8654-787 입력해주면 되겠고요. 자, 대표자명은 신보람. 그 다음에 매입처입니다. 2번 매입처. 탭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고요. 업태는 제조, 그 다음에 종목은 시계 해주시면 되겠고, 탭 버튼 눌러서 나와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지금 여기 있는 내용, 요거 입력을 다 한 거고요. 보람시계에 대한 내용. 자, 밑에 있는 우주시계에 있는 내용도 한번 입력을 쭉 한번 해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300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주시계. 자, 주식회사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4-8157-232. 자, 그리고 대표자는 정우주. 자, 1번 매출처입니다. 자, 그리고 커서 내리신 다음에 업태는 도, 소매. 그 다음에 종목은 시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져나오시고요. 자, 그럼 괄호 1번은 해결됐죠? 자, 괄호 2번 들어갈게요. 두 번째. 자, 이번엔 품목 등록입니다. 다음 신규 상품 품목을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등록할 겁니다. 자, 일단 화면 띄우고요. 자, 바로 밑에 보시면 품목 등록이 있어요. 클릭을 해준 다음에 자, 입력 들어갈게요. 자, 상품 1번 누르시면 되겠고요. 4004번. 그 다음에 상품이 M상품이라고 되어 있죠. M상품이라고 쳐주시고요. 호수는 4호입니다. 4호 쳐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입고 단위 여기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F2번 눌러서 자, 엔터. F2번 눌러서 엔터. F2번 눌러서 엔터. 마지막으로 F2번 눌러서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어요. 자, 빠져나오시고요. 이거 전산회계 운용사 3급하고 비슷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문제 4점 확보를 했고요. 자, 이제 66점을 맞으면 합격입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우리 회계 전표 입력을 가야 되니까요. 회계 누르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누르신 다음에 화면 구성 뭐 안 바꾸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좀 편의상 바꾸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가 있네요. 자, 우리 영원한 친구 메모장을 띄우고 가보겠습니다. 메모장. 자, 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12월 1일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3년 만기 사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좀 끊어서 갈게요. 끊어서 가도록 하고요. 자, 3년 만기 사채. 자, 그래서 액면 금액 2천만 원을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그러면 일단 대변의 사채입니다. 대변의 사채가 2천만 원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900 그죠? 039,600원에 발행하고 할인 발행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일단 돈이 원래 들어올 때는 1900 039,600원. 돈이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죠? 자, 일단 얼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금액 적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바로 계산기를 활용하셔서요. 금액을 바로 구하세요. 2천만 원짜리 사채를 1900 039,600원에 발행했다는 얘기는 96만 400원만큼을 싸게 발행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싸다고 96만 400원만큼 뭘 했어요? 그렇죠?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죠. 사채의 차감평가 계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요. 납입금은 전액 당좌예금 국민은행으로 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유효이자율 뭐 액면이자율인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살포시 덮어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건 당좌예금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거니까 차변에 당좌예금 하시면 되겠고, 거래처는 어딘가요? 요거 그쵸? 여기 국민은행이었죠. 자, 여기서 국민은행 KB 국민은행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게 분계의 정답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전표 입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띄우고요. 일반 전표 입력 12월 1일 되겠고요. 대변부터 갑니다. 대변에 자, 사채 291번이에요. 사채 그 다음에 2천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자, 우리 발행했던 금액 당좌예금이었죠. 그 다음에 국민은행 자, 그 다음에 19039-600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금액이 292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대로 쓸어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96만 400원 해주시면 되겠다.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12월 3일 문제네요. 자, 12월 3일 문제. 금강시계 주식, 말이 꼬였어요. 금강시계, 이럴 수 있죠. 금강시계 주식회사의 외상매입금 1200만원을 한번 끊어줄까요? 자, 뭐뭐을, 뭐뭐는, 뭐뭐중, 뭐뭐가, 이러면 한번 끊어줘야 돼요. 자, 한번 끊어줘 봅시다. 끊어주고요. 자, 그럼 채권 채무의 소멸을 의미한다 그랬죠? 차변에 외상매입금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12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자, 어디요? 금강시계. 뭐 금강이라고 할게요. 예. 이건 뭐 다 아시겠죠?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우리는 계속 하겠습니다. 약속어음 뭐 이렇게 돼 있는 어음 예, 이것을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지급 어음이 되겠고 금액은 1200만원 같은 금액이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뭐 해줘야 돼요? 자, 주식회사 금강 뭐 똑같습니다. 해주고 자, 여기서 F3번 누르고 뭘 해줘야 돼요? 자금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입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12월 날짜 3일입니다. 12월 3일이고요. 차변에 251번 외상매입금 금강하고 검색하시면 금강시계 나오고요. 1200만원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대변에 252번 자, 지급어음 여기서 거래처 딸려가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플러스 엔터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금액은 동일하게 1200만원 두들겨주고 F3번입니다. F3번 누르면 자, 이쪽 아래쪽에 지급어음 관리라 해서 자, 창이 하나 뜨죠? 자, 이쪽에서 F2번 눌러주면 어음 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F2번 누르시면 자, 지금 등록된 어음이 없죠. 근데 여러분 아마 기출문제 실제로 요즘 거 푸시는 건 여기 어음이 등록돼 있을 거예요. 이것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없기 때문에 편의상 어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음을 만들 때는요. 여기 어음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쪽에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음 등록 한번 눌러보고요. 자, 문제에서 제시된 어음을 이제 등록을 하는 화면인데요. 일단 오늘 날짜는 2015년 12월 3일 날짜로 발행을 한 것으로 가겠습니다. 수령한 것으로. 금융기관은 F2번 눌러서요. 우선 국민은행이었죠, 아까. 예, 국민은행. 국민은행 당좌. 그 다음에 시작어음 번호는, 자, 아까 우리 실제 문제를 보시면 여기 있어요. 시작어음 번호가 여기 있죠? 자, 가나 311-0038 있어요. 요거 입력하시면 되고, 만기일자도 요거 그냥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가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3111-0038 해주시고, 매수는 한 매. 그리고 이쪽에 등록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냥 등록하고 계속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하시면 돼요. 아니요. 그리고 F2번 다시 눌러봐요. 어음 살아있죠? 살아있네. 자,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만기일자는 아까 2016년 3월 2일이라 했으니까 여기에 만기일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뭐 지급은행 국민은행이니까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다닥다닥 쳐주면 끝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3번 12월 5일 문제예요. 조회를 해야 되는 문제긴 한데요. 11월 중에 사용한 법인카드, 신용카드가 현대카드가 있었는데 보통예금 통장, 우리은행 통장에서 결제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요거는 분계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래처 선택이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 우선은 제일 먼저 자, 11월 카드 대금을 조회를 하시는 게 관건이에요. 그럼 이걸 어디서 조회하느냐? 카드 대금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입니다. 예, 미지급금이고요. 미지급금을 조회하셔야 되는데 거래처명이 현대카드예요. 현대카드명 거래처에 있는 것을 미지급금 조회하시면 되는데 11월 카드 대금 조회니까 11월 31일 현재로 조회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 요거를 먼저 조회하시면 되겠고,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하면 되냐면 분계를 하셔야 되는데 차변에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털리는 거니까요. 조회된 금액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국민은행이라고 우리은행이라고 돼 있으니까 보통예금 또 조회된 금액 하신 다음에 이쪽에 거래처가 어디가 되겠어요? 우리은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미지급금 거래처는 어디예요? 현대카드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시면 정리가 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개요는 그렇고요. 실제 기출문제, 실제 입력을 기출문제가 아니라 실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요. 그 다음에 11월 30일, 11월 30일 계정 과목은 253번 미지급금, 그 다음에 F2번 자, 거래처에서 현대하고 검색하시면 현대카드 나와요. 그래서 99603 엔터 쳐주시고, 자, 그럼 잔액이 260만원 남았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 그냥 컨트롤 C를 해버려요. 컨트롤 C면 복사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12월 5일 아까 제가 메모장에다 판서해드린 대로 차변에 253 미지급금, 그 다음에 현대카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260만원 그냥 나오죠. 대변에 뭐 하면 돼요? 103번 보통예금 우리하고 검색하시면 돼요. 260만원 쳐도 되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붙여넣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게 정답이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이제 귀찮은 것 뿐이죠. 그 다음 가볼게요. 12월 11일 되겠습니다. 요건 그냥 막바로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F10번 누르신 다음에, 자, 발급 받았죠? 구입하고, 입고입니다. 입고, 입력해주고요. 물관리에 있는 메뉴죠? 12월 11일. 21번 건별 누르신 다음에 엔터 딱딱 쳐주면 거래처를 골라라 라고 나와요. 보람시계죠? 보람하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고, 엔터 치신 다음에 이쪽에, 1000만원은 당좌수표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라니까 그러니까 일부 1000만원은 당좌수표, 나머지는 외상, 혼합이 되겠습니다. 혼합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쪽에 그 상품 누르시고요. 품목 코드가 나오죠. 자, 품목 코드는 여러분 그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엔터 쳐주시고, 그럼 상품이 뭐니? 라고 물어봐요. C상품이었죠. 자, C상품. 자, 그리고 수량은 120개, 단가는 20만원. 두닥. 자, 그 다음에 또 엔터 1번 누르시고요. 엔터 한 번 더 쳐주시면 이번엔 M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수량 250개, 단가는 1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두닥. 자,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당자예금, 그죠? 당자수표 1000만원은 당자수표 국민은행 발행할 지급하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입력하느냐? 이쪽에 수표 당자수표 있죠. 여기에 1000만원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죠? 됐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외상은 지가 알아서 꽂힙니다. 이 상태에서 F3번 눌러줘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자, 됐죠? 자, 이렇게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됐고, 이 상태에서 전송 누르시면 돼요. 그럼 지가 알아서 반영되고요. 창 닫고, 얘도 필요 없고, 창 닫고. 자, 메인 매수점표 입력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날짜가 12월 11일이었습니다. 자, 뭐, 메인 매수점표 잘 반영됐고요. 당자예금,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다 좋은데, 당자예금이 보람시계에서 나간 게 아니죠? 어디서 나간 겁니까? 국민은행에서 나왔으니까 국민하고 이쪽에서 거래처를 바꾸면 되겠다. 요게 포인트예요. 요거 조심하시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창 닫고요.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2월 13일 문제. 이것도 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개를 하고 보여드리고 나서 해야지 아마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2월 13일 분개 들어갑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현금 과부족의 원인을 밝혔나봐요. 대체 분개를 하시오. 그러면 대변에 또는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현금 과부족, 일단 한번 내용을 봅시다. 딱 봐도 대변 같긴 한데, 봅시다. 11월 21일 지급한 수수강렬비가 52만, 굳이 그 날짜 조회 안 해봐도 돼요. 52만원을 25만원 잘못 기장했대요. 그러면은 27만원만큼 지금 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차변에 수도강렬비,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27만원만큼 더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보나마나 대변이 현금 과부족이죠. 네, 현금 과부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 볼게요.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 30만원 기장 누락됐대요. 광고 선전비죠. 이건 광고 선전비. 판매비와 관리비고 역시 이것이 금액 얼마다? 30만원이 누락됐다. 그럼 현금 과부족은 57만원 되겠죠. 자,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걸 건 없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바로 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자, 12월 13일 대변부터 가죠. 현금 과부족 57만원.
자, 이 중에 우리 원인을 밝힌 거 있어요. 그 815원 수도 강열비가 27만원만큼 덜 기장됐다는 거. 833번 광고 선전비 30만원만큼 기장이 누락됐다는 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 갈게요. 12월 17일. 자, 문제 볼게요. 신협에 1년 만기 정기 적금에 가입을 하고, 정기 적금입니다. 1회 불입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예입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일단 뭐 분계는 아주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분계부터 먼저 보여드릴까요? 차변에 정기 적금 100만원 됐고요. 대변에 현금 100만원.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일단 분계의 답이고요. 요거 이제 뭐 추가로 등록을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참 걸어줘야 되겠죠. 자, 이쪽에 그 거래처, 여기 이제 신협, 그죠? 정기적금 뭐 걸어주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전표 입력하기 전에 등록을 먼저 해야 되니까 등록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자, 등록 갑니다. 일단 F10번 누르고요. 자, 거래처 등록 골라주시면 되겠고, 우리 금융 눌러줍니다. 금융 눌러주시고요. 98005 하시면 되겠고요. 신협, 그리고 가시면 안 되죠. 정기 적금까지 입력하시는 게 거래처 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계좌번호 짝대기 1002 짝대기 33 짝대기 56789. 자, 그 다음에 정기 적금 1번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탭 눌러서 안으로 들어가고요. 계좌 개설점 F2번 눌러서 여기 지금 신협이 없죠.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5번 해서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는데, 요건 어디서 하냐면 요 은행 등록을 누르시면 돼요. 은행 등록 눌러주시면 은행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어요. 005 하시고 신협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요. 다시 F2번 눌러보면 신협을 고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엔터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아래쪽에 적금, 정기 적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기 수령일이 있어요. 2016년 12월 17일이었죠. 문제상에. 계좌 개설일 2015년 12월 17일, 2016년 12월 17일 요렇게까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됐습니다. 요거 일단 요렇게 하면 하나는 끝났고요. 요거를 12월 17일 날 이제 그죠? 대변의 현금, 차변의 정기적금 출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 정기적금 신협 해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만원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7번 문제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이번에는 뭔가요? 어음의 배서양도 문제네요. 그죠? 7번.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명성시계 주식회사 외상매입금 1,500만원을 한번 끊어보십시오.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제 말이 맞죠? 중. 끊으세요. 자,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1,500만원 없어지는 거죠, 얘가. 그 다음에 거래처는 명성시계, 그냥 줄여서 명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보관하고 있던 약속어음, 그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세안시계한테 받았던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받으러옴이죠. 받으러옴. 그 다음에 금액은 1,500만원. 뭐 같은 금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없으니까 딱 요만큼이겠죠. 그 다음에 세한시계. 세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세한. 이게 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전표 입력 들어갑니다. 12월 20일. 차변에 250일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명성 해주시고요. 금액은 1,500만원. 자, 대변에 110번 받으러 하신 다음에 세한시계한테 받았던 어음이죠. 1,500만원 하시고 F3번. F3번 누르니까 아래쪽에 받으러 온 관리가 나옵니다. 요거 채우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요게 뭐예요? 이 아래쪽 확대를 좀 해드릴까요? 확대를 좀 하시면 이쪽에 배서라는 게 있어요. 3번을 선택하셔야 돼요. 요게 3번이라는 겁니다. 3번 배서. 자, 그래서 3번을 누르면 배서가 나오고요. F2번 누르시면 딱 요 세한에 관련되어 있는 어음 공교롭게 딱 1,500만원 나오죠. 요게 나옵니다. 요거하고 선택 또는 탭 누르시면 돼요. F2번 눌러서 탭. 자, 그러면 뭐 지가 알아서 다 나옵니다. 자, 됐고요. 뭐 할인 기간 이런 건 없고요. 지급거래처, 요게 중요해요. 요게 요쪽에 확대해 드릴까요? 요쪽에 나와 있는 이 지급거래처,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입력을 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F2번 누르신 다음에 F2번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어디 건가요? 명성시계한테 줘라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엔터 딱딱 쳐주고요.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이 화면까지 오시면 맞게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결을 또 해봤고요. 8번 문제 갈까요? 이 8번 문제는 뭐 그냥 바로 전표 입력해도 되는 출고 입력 문제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자, 우주시계의 다음과 같이 상품을 매출하고, 자, 우리 매입하고 생계한 점은 입고 입력, 매출하고 생계에서 발급하다 이런 뭐야? 출고 입력이죠. 출고 입력. 근데 여기 중요한 게 1600만 원은 자기야 수표로 받고 라는 말이 있어요. 설령 이게 상대방이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고 라고 해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분개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요런 거 아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수표라고 하니까 이건 뭐 자기야 수표니까 대부분 이제 고민 안 하고 바로 자, 현금으로 이제 처리하시면 될 문제인데 자,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전표 입력 가겠습니다. 12월 출고 입력이죠. 뭐 하고 있니? 자, 출고 입력 들어가고요. 자, 메뉴를 띄워보겠습니다. 자, 출고 입력. 지금 날짜는 12월 26일입니다. 그죠? 12월 26일. 자, 21번 건별 과세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우주시계입니다. 우주시계. 그 다음에 엔터 쳐주고 짬뽕이죠. 혼합이에요. 4번 상품 엔터 치신 다음에 무슨 상품 팔았어요? A 상품. 그 다음에 수량은 100개, 금액은 10만원.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무슨 상품? C 상품. 그 다음에 50개 35만원.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팔았어요. 많이들 팔았다. 자, M 상품. 그 다음에 몇 개? 150개 15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 수표 당좌 수표 뭐 이게 아니고 이쪽에 입력해야 돼요. 현금란에다가 1600만원 입력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지가 알아서 외상으로 갑니다. 그죠? 요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F3번 눌러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표 전송된대요. 확인 눌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상해졌어요. 뭐 이상해졌죠? 봐봐요. 자, 이렇게 됐는데 분명히 아까 제가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현금에 입력한 게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이걸 흔히 이제 뻥난다고 하는데 뻥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살포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전송 누르잖아요. 자, 봐봐요. 시험장에서 분명히 틀릴 수 있는 실수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러고 한번 확인 사살 들어가 볼게요. 이러고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봐봐요. 안 돼 있잖아. 그죠? 이런 경우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 입고 입력과 출고 입력에서 잘못 입력했을 때는 잘 들어보세요. 역순으로 하시면 돼요. 얘를 지워요. F5번 누르시면 돼요. 현재 라인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엔터. 예. 없어졌죠? 다시 출고 입력을 들어갑니다. 출고 입력은 당연히 나갔다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26일 하고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올바르게 고치시면 돼요. 자, 다시 현금에 커서 놓고 1600만원 눌러주고요. 전표 전송 괜찮습니다. 그냥 눌러주고요. 전표 추가 다시 누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살아있죠? 이제 전송 눌러요. 확인. 그리고 나서 메인 및 전표 입력. 자, 새로 고침 또는 후루룩 하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아까는 외상 매출금만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아까는 안 갈라져 있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역순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자, 창 닫고요. 자, 항상 전산회계 운용사 2급이나 3급은요. 입고 입력 하나, 출고 입력 하나 사이좋게 하나씩 나와요. 자, 좋고요. 자, 12월 28일 보겠습니다. 도이치은행에서 $10,000를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 1,000만 원을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1,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잘 봐요. $10,000 그죠? $10,000에서 그죠? 곱하기 얼마를 해야 1,000만 원이 나오나요? 그죠? 1,000원이죠. 따르당 환율은 1,000원이었던 거죠. 근데 뭐 여기는 또 1,000원이라고 돼 있고요. 그죠? 뭐 중도 상환했다. 전액 전부 다. 근데 950원이래요. 자, 그러면 $1,000였던 환율이 950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달러당 만원 이게 어디 안 도망가 전액 상환했으니까 1,000만원 갚을게 950만원밖에 안 갚아도니까 땡큐 한 거예요. 50만원만큼 나는 뭐예요? 자, 이익을 본 거죠. 이익. 이거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따 내가 정리해 줄 거예요. 손해 아니다. 이익이다. 예, 이것을 이익은 이익인데요. 갚으면서 발생된 이익이잖아요. 이것을 외환 그쵸? 차익
이익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익이라고 안 하고 외환 차익이라고 하겠다. 요거. 예. 자, 그럼 이거 분계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분계 정리 들어갑니다. 분계 정리는 요렇게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차변에 외화 단기 외화 장기군요. 예, 다시 외화 장기 차입금. 자, 금액 1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걸 갚아요. 자, 거래처는 당연히 어디일까요? 도이치 은행 뭐 이렇게 합시다. 자, 그렇게 가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갚을 돈은 950원이니까 9,5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 뭐 그냥 원화를 달러로 사용할 때는 되니까 뭐 다른 말 없죠. 현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좀 부족한 면이 있네요. 현금 상환했다고 합시다. 현금 상환은 이제 1000만원이 아니죠. 얼마입니까? 950만원이죠. 그죠? 950만원을 상환하고요. 50만원 남은 건 난, 그죠? 흔히 이제 이것을 속된 말로 개이득이라고 하죠. 개이득 본 거죠. 그죠? 개이득인데 개이득이라고 안 하고요. 외환차익이라고 하죠.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이걸 뭐라고 하죠? 학생들? 라고 했더니, 예, 개이득이요. 이러더라고요. 아, 예, 뭐, 이득은 이득이니까 개이득 맞죠? 예. 땡큐. 예, 그렇죠. 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하고 추가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 게 있으니까, 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 12월 28일. 자, 일단 외화장기 차입금을 없애줘야 돼요. 차변에 자 외화라고 하면서 검색해 볼까요? 외화장기 차입금 있네요. 자, 거래처 도이 하면 도이치은행 나와요. 그 다음에 자, 금액은 1000만원 두닥두닥두닥. 대변에 갚을 금액은 얼마라고요? 현금 950만원 따락따락. 나머지 대변에 외환 차익 5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겠고, 요거에 대한 거를 제가 이론적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선 자, 여기 보세요. 자, 일단 외화 자산 부채. 자, 이것이 외화 자산. 자, 이게 뭐예요? 받을 돈. 예, 받을 돈. 그 다음에 외화 부채. 뭐라 그래요? 줄 돈. 예, 간단하게 합시다. 예. 이게요, 환율이 올라요. 그리고 환율이 떨어져요. 그럼 간단하게 봅시다. 자, 내가 받을 돈인데 환율이 올라요. 땡큐 한 거죠. 내가 받을 돈인데 환율이 떨어져요. 아, 이런 젠장 쉐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줄 돈인데 환율이 올라요. 아,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나한테 빚이 늘어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내가 줄 돈인데 환율이 줄여요. 땡큐 한 거죠. 바로 이런 경우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얘도 두 가지가 되는 거고, 얘도 두 가지가 되고, 얘도 두 가지가 돼요. 왜요? 자, 보세요. 내가 외화 자산 받을 돈인데 환율이 올라갔는데 이게 연도 중이에요. 이게 1월 1일부터 그죠? 12월 30일까지다. 예, 이렇게 표현하지 말까요? 그냥 간단하게. 이게 중간에 연도 중의 거래다. 결산 평가가 아니라. 그러면 이것은 외환 이렇게 할까요? 외환 차익입니다. 그리고 결산 때는 뭐예요? 외화 환산 뭐예요? 이익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똑같으니까 옆에 거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여기만 써드릴게요. 얘는 뭐예요? 빚인데 환율이 올라요. 외환 차손이지 뭐. 갚아야 될 거면 실질적으로 갚을 때 얘는 뭐예요? 외화 그쵸? 환산 손실이다. 아, 뭐 글씨 이렇게 쓰니? 오징어처럼 쓰네요. 자, 일단 이런 내용이고요. 추가적인 설명 하나 더 해드릴게요. 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 나올 때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나오는 문제, 12월 31일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요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외화 환산 이런 외환 이렇게 합시다. 예, 이렇게 합시다. 이게 낫겠죠? 자, 이득이다. 예, 손해다. 이득이다. 손해다. 이게 낫겠죠? 예, 예. 자, 그래서 환율 변동에 대한 손익을 계산할 때
자, 내가 이득을 봤다 그러면 외환, 갚은 거니까 실제로 차익이라 그러고요. 내가 갚으면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 외환, 그렇죠. 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 외화 12월 말에 따져보는 거니까 환산, 손익, 환산 이익이에요. 나 마음이 너무 급한가 봐요. 자, 다음에 천천히 외화, 환산. 이게 잘 안 써져서 그래요. 이게 내 맘 같지가 않네, 오늘. 그렇네. 자, 환산, 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유, 되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연도중 거래를 뭐라 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상환, 그쵸? 상환 회수를 하는 경우. 자, 요거는 뭐예요? 기말 평가를 하는 경우. 보통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세팅이 됩니다. 자, 요 특징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전표 입력을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자, 됐죠? 자, 이론 정리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가죠. 이제 결산 정리 사항이에요. 결산 정리 사항 한번 가볼까요? 결산 정리 사항. 자, 결산을 봅시다. 결산 정리 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보험료 미경과액을 계산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월할 계산해라라고 되어 있죠. 월할 계산하다. 자, 이것도 역시 자, 보험료 계정을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합계단 시산표 엔터 치면 12월 말 가요. 자, 컨트롤 F 누른 다음에 보험료라고 해서 검색해 볼게요. 보험료 하니까 48만 원 나오죠. 여기 더블 클릭 한번 해 볼게요. 더블 클릭하니까 이 보험료가 1년치래요. 근데 5월 1일부터 1년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막바로 계산이 가능하죠. 자, 봅시다. 자, 요게 자, 5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년분 지급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5월 1일부터 익년도 내년도 4월 30일까지라는 거죠. 그러면 5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요거는 그쵸, 단기분이라는 얘기고, 요거는 차기분이라는 거니까 요 내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요 몇 개월치? 4개월치. 그러면 12개월 분의 4개월, 그죠? 곱하기 요거 얼마야? 48만원. 요렇게 해주라는 거죠. 예. 나 왜 여기다, 나 왜 뭐하니? 자,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예, 맞아요. 자, 그러면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48만원 곱하기 4 나누기 12 해주시면 16만원 나와요. 16만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내년 거, 올해 거가 아닌 내년 거 선급 비용이다. 이렇게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 16만원이란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문제 안에 힌트는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경과액이라잖아요. 미경과액, 격리 미선할 때 선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 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바로 자,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차변에 선급비용 16만원, 대변에 보험료 16만원 이렇게 두들겨주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됐고요. 자, 2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2번 문제도 그냥 뭐 어려운 게 아닌데요. 자, 보세요. 만기보유 금융자산, 뭐 만기보유 증권이죠. 만기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 미수액 35만원 계상하다. 이거 미수수익, 이자수익 하라는 겁니다. 뭐 고민할 거 없고요. 그냥. 자, 차변에 116번 미수수익, 그 다음에 금액은 35만원, 대변에 901번 이자수익 35만원,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미수 계상은 거의 대부분 이게 답입니다. 됐고, 그 다음 갈게요. 자, 기말 현재 소모품 재고액은 20만원이다 라는데 이건 소모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하셔야 돼요. 자, 합계자산표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고요. 컨트롤 F하고 소모품까지만 치시고 컨트롤 F하고 소모품하고 치고 엔터 쳐봐요. 그럼 커서 어디가 있나? B에 가 있죠? 그럼 다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 비용 처리했는데 그 중에 얼마다? 안 쓴 게 20만원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안 쓴 것만 남기면 돼요. 안 쓴 것만 남기면 되니까 전표 입력 가서 차변에 172번 소모품 20만원, 대변에 830번 소모품 B를 이만큼 빼주면 돼요. 자, 이러고 나서 확인사서 한번 해볼까요? 합계자리 시산표 새로 고침 한번 해주면요. 자, 여기 소모품이 돼 있어요. 20만원 남아있죠? 20만원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마우스 벅벅 긁어보면 벅벅벅 더 긁어보면, 자, 여기 보세요. 소모품비가 아까 82만 5천원인데 이거는 남겼으니까 요것만큼은 비용이 되겠죠. 올해 해당되지 않는, 내년도에 넘길 거, 요거를
표시를 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4번을 갈까요? 4번을 가겠습니다. 4번. 자, 단기말 현재 보유 중인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57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 얼마인지 보면 되겠죠? 여기 있네요. 500만 원짜리가 570만 원으로 지금 얼마가 올라갔어요? 70만 원만큼 가치가 증가했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차변에 107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70만 원만큼 늘려서 공정가치와 일치시켜 주고요. 대변에 매매하면 된다 그랬죠? 매매. 그러면 매매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되겠습니다. 평가이익 7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쉽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다 뭐예요? 운용사 상급에 있었던 문제들이죠. 대부분 다. 자, 1% 보충법 대손 충당금 설정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합잔을 들어가세요. 학계단 시산표에서 새로 고침 한번 싹 눌러주고요. 합잔은 들어갈 때마다 새로 고침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 있죠. 요거를 컨트롤 Q를 눌러요. 그럼 여기 복사가 되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 버튼 눌러주고 0.01 요게 1%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뭡니까? 요거 차변 잔액 외상매출금에 곱하기 1%한 거에서 얘를 빼주란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표시해주고 30만 원만큼을 빼줍니다. 그러면 177만 2,200원 1772200 요게 보충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걸 잊지 말고 살짝 요쪽에다 빼놓을까요?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요쪽에다가 결산 자료라고 치시면 결산 자료 입력 떠요. 엔터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451번 상품 매출원가 여기서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탭 누르시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F 누르고요. 외상 매출금 하고 엔터 치면 바로 커서 갑니다. 이쪽에.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조회된 요 금액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72200 엔터 요렇게까지만 해주면 끝. 됐고요. 바드러움도 역시 같은 방법을 하시는데 바드러움은 뭐 없어요. 예, 없으면 안 해도 돼요. 끝. 그럼 이게 다예요.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F10번 다시 누르고요. 뭐 해야 돼요? 비유동자산이었죠? 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원가 경비.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비 용세서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총괄 찍고 엔터 해서 나오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지금 차량운반구하고 비품이 있어요. 그죠? 차량운반구 비품이 있는데 요거 우리 문제 수정하고 시작합니다. 문제가 좀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냐고요? 자, 일단 왜 잘못됐는지 말씀드릴게요. 답을 보시면 답이 좀 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정답은 정말 귀신 같아요. 정답은 보세요. 난데없이 건물이 올라와 있어요. 정답은 맞는데 배포형 파일은 잘못 올렸어요. 어떻게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 자, 뭔 소린가? 뭔가 하시는 분인데, 자, 제가 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자, 고정자산 등록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정자산 등록. 엔터 치고 엔터 쳐보세요. 이렇게 다 까보세요. 그럼 봐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확대해 볼까요? 아, 대한상공회의소의 실수입니다. 그죠?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해놓고 자산명은 떡하니 본사 건물이라고 해놨어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피곤하셨나봐요. 문제 올리시는 분들이. 예, 우리 이제 이해해 줍시다. 요거 바꾸려고 해봤어요. 제가 202 안 돼요. 삭제 후 입력하래요. 헐. 그럼 지우지 마시고 잘 봐요.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일단 확인해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신규 취득 및 원가가 3,200만원, 날짜는 7월 2일, 그리고 정액법이라고 돼 있고요. 20년 내용연수, 취득 수량 1개라고 돼 있어요. 요거 확인하고 가야 돼요. 자, 그럼 보고 복사하기만 하면 돼요. 202 건물이잖아요. 00 그냥 1하면 돼요. 1하면 지가 알아서 되고요. 자, 본사 건물 복붙 합시다. 복붙 되고요. 2015년 7월 2일. 그러니까 정액법 알아서 꽂히죠. 여기에 아까 여기 보시면 3,200이잖아요. 요거 3,200만원 입력해 주고요. 내용연수 아까 몇 년이었지? 20년이었죠? 20년. 자, 20년 입력해 주고 수량 아까 하나였죠?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회사 계산 단기 삼각범위에 80만원 뭐 쭉 나오고요. 3,120만원 똑같죠 금액? 네, 좋습니다. 이제 얘는 F5번 누르고 지우면 돼요. 됐어요. 이제 맞게 됐네요. 요렇게 하신 다음에 문제 다시 풀게요. 자, 그러면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여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원가 경비 물론 새로 고침해도 되지만 예. 자, 여기 들어가서 총괄 누르고 엔터 치고 들어가면 이제 3개 떴네. 이거네. 요거 3개.
자,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 지금, 자, 건물 보이네요. 요 건물. 그죠? 자, 요 상태에서 복부 타라 그랬죠? 건물 복, 한테 붓. 그 다음에 또 복, 붓, 복, 부. 다 됐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안 하니까 없는 게 맞아요.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요거는 이제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 정답하고 맞죠? 요 정답. 그죠? 어디 갔니?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정답하고 이제 일치하죠? 여기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고정자산 파트에서 뭐가 좀 착오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뭐 여러분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자, 창 닫고 필요 없는 거 닫고요. 자, 이거 닫으면 안 돼. 이건 닫으면 안 돼. F10번,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재고자산. 재고자산, 일단 수불부, 그 다음에 명세서죠. 수불부 들어가요. 엔터 5번 치면 된다 그랬지? F3번 눌러주고, 마우스로, 일괄 마감, 확인. 지금 마감하고요. 이 상태에서, 요건 닫고요. 필요 없다. 자, 이 상태에서 재고자산 하시고, 명세서. 그리고 12월 조회하신 다음에 엔터 3번 쳐주면 돼요. 그럼 우측 하단의 맨 끝에 뜨는 69650 빵빵빵 컨트롤 C 하세요. 이게 기말 재고죠. 결산자료 입력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한번 슥 올려주시고 10번 이쪽 란에다 컨트롤 V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다 됐습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 뭐 해야 됩니까? F3번 전표 추가 엔터 한번 눌러주시고요. 추가가 완료됐대요. 필요 없는 창 다 닫으십시오. 다 닫고요. 결산 순서, 자, 이쪽에 결산자료 입력을 끝냈잖아요. 그 다음 가셔야 될 때가 손익계산서 한번 들락날락.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갔다가 F3번 한번 눌러주시고 마지막 재무상태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손익계산서 들어가요. 엔터 한번 쳐줘요. 뭐 딴 거 없어요. 엔터 한번 쳐줘요. 기말상품 반영된 거 보이죠? 기말상품 재고에 이거 우리 아까 수불부에서 마감을 해서 명세서에서 조회했던 금액이죠. 나가주시고요. 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가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전 시간대는 아니오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들어갑시다. 예로 들어가세요. 예, 괜찮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신 다음에 그냥 F3번 요거 전표 추가만 누르시면 돼요. 요거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F3번 눌러주시고 확인. 그 나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엔터 쳤을 때 잉여금 처분에 대한 에러가 없으면 맞게 하신 거다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 하셨고요. 창 닫고요. 이제 조회 문제 풀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조회 문제 풀고 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원가에게로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0월 말 현재 C 상품의 재고액은 얼마냐 물어봤잖아요. 이거 수불부 들어가서 마감 풀고 다시 마감해야 돼요. 그래서 F10번 누른 다음에 재고자산 수불부 들어가서 자, 엔터 5번 쳐주고요. F3번 누른 다음에 이거 마감 돼 있잖아. 그죠? 취소 눌러요. 이거 확인 누릅니다. 마감 취소됐어요. 그리고 요거 커서를 콕 찍은 다음에 10월 달로 다시 마감을 해요. F3번 일괄 마감 확인. 자, 재마감 하신 다음에 C상품에 대한 재고를 물어봤잖아요. C상품 누르고 여기 안에 있는 단기 재고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걸 다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개 4,660만 원인데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재고자산 명세서를 들어가셔서요. 자, 10월달 조회하신 다음에 여기서 품목 코드 C상품부터 C상품까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요 금액 확인해 드릴까요? 이쪽에 나와 있는 요거 요렇게 4,660 여기 더 확실하죠?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편한 대로 요걸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됐고요. 어쨌든 4,660만원 첫 번째 문제는 그렇고요. 요거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연도 중을 끊었습니다.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보통예금 우리은행의 인출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지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까? 자, 우선 거래처 원장도 좋고요. 계정별 원장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1월계표로 가겠습니다. 1월계표를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8월 며칠이죠? 1일부터 10월 31일 이렇게 조회하신 다음에 보통예금이 있어요.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해봐요. 자, 다 우리은행밖에 없죠. 요거까지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다른 은행 섞여 있으면 걔는 빼야 돼요. 아무튼 자, 이쪽에 나와 있는 요 금액 있죠. 그 인출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대변에 그죠? 대변에 빠져나간 금액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77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 세 번째 문제. 갑자기 부가세 문제가 나왔어요. 이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죠. 고민할 거 없습니다. 자, 부가세 메뉴가 있어요. 부가세 메뉴 못 찾겠으면 F10번 누른 다음에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예요. 이거 누르신 다음에 이기 예정은 3, 4분기죠. 7월부터 9월까지 엔터. 매출세액이 뭐냐면 이거예요. 요 가에 해당되는 금액. 예, 1,562만 원이 정답. 예. 그런 바입니다. 알겠죠? 자, 됐고요. 미안해요. 나 혼자 신났어요. 자, 됐고 뭐 저장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조회이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4번 문제. 12월 31일 현재 명성시계 주식회사의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죠? 이거 거래처 원장 가면 됩니다. 거래처 원장 자 띄우고요. 12월 31일 252번 외상매입금 F2번 눌러서 명성 2003 엔터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10만원이 정답이에요. 다음 문제. 자, 이제 5번, 아이고, 5번, 잠깐만요. 자, 5번, 6번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이좋게 한 문제씩 나와요. 자, 5번 문제는 재무상태표 표시되는 뭐예요? 유동자산은 얼마냐 물어봤죠? 유동자산. 이걸 골라볼 건데요. 자, 유동자산, 어디 보느냐? 이쪽에 KIFRS 재무상태표, 이거 누르면 돼요. 누르고요. 자, 엔터 쳐주신 다음에, 자, 유동자산, 여기 있네요. 520-682-400, 520-682-400. 요게 정답이 되겠고요. 자, 빠져나오고요. 자, 조회 문제, 마지막 문제. 자,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똑같이 포괄손익계산서 들어가신 다음에 엔터 한번 쳐주시고요. 마우스 한번 스크롤 싹 긁어주시면 여기 당기순이익 보입니다. 당기순이익 보이죠? 169-293-482.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가 회계 문제 한 15분 정도 걸려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가 회계로 회사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